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될 논문은 옴니넷이라고 현재 어디 다른 저널이나 학회에 소개된 논문은 아니고 아카이브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최신 그 모델들에 대비해 갖고 좀 성능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논문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참신하다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연구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러닝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되고요. 여기서 이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성 혹은 영상 그리고 몇 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언어 데이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 프로세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하나로 합치고 그 하나로 합쳐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멀티태스크 형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처음에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등장한 이후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도 처음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시퀀스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트랜스포머가 초기에 제안됐을 때에는 이 언어 모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 자체가 성능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약간 그 중간에 이제 피처 맵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에 대해서가 상당히 잘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랜스포머가 글로벌 템포럴 디펜던스 부분에 있어서를 충분히 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공통된 쉐어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연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랜스포머와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부분에 있어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러닝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넷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아래 있는 구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논문의 저자들은 언급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모달 형태로, 즉 인풋 부분에 있어서가 이미지, 비디오 혹은 텍스트,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추후에 버전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성 쪽 데이터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 논문상에서는 이제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풋 부분 그리고 출력 부분에 있어서도 멀티태스크 러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태스크에 맞춘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한 아웃풋 해서 여기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미지 캡셔닝,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파트 오브 스피치 해서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세 가지 멀티태스크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라고 본인들이 제안한 중앙 블록 부분이 있는데 이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데이터별로 퍼리퍼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위 서브 시스템 네트워크가
입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출력이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가 제가 좀 생각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실제로 뇌의 그런 동작 부분을 모방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각각 어 뭐랄까 좀 집중적인, 그러니까 이미지면 이미지, 음성이면 음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그 감각 기관별로 그런 동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를 언급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옴니넷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감각 기관들이 하나의 마치 뇌와 같은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라고 하는 곳 쪽으로 모든 데이터와 그리고 거기서 처리된 값들이 다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에서 처리가 돼서 이 하나의 뇌처럼 동작하는 그런 유닛에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좀 참신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 멀티모달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융합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퍼리퍼럴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각 입력 데이터별로 어 입력에 대해서 피처 맵을 추출하게 되는 큰 옴니넷의 서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브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제 비전 그리고 랭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다루었고요. 이 비전과 랭귀지에서 각각 나오게 되는 디멘전 자체를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즉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 쪽에 들어가게 되는 아웃풋 채널에 맞춰서 각각 하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 채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비전 퍼리퍼럴과 랭귀지 퍼리퍼럴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드스 헤이트가 있는 피처 형태가 나오게 되고,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트가 없이 위드스만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를 맞추기 위해서 랭귀지 부분에 있어서는 헤이트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모든 연산을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비전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비전 페리페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레즈넷 152 레이어를 가지고 처리를 하였고,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클래스파이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제거를 한 모델을 비전 페리페럴로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과 부분에 있어서를 마지막 어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 쪽에다가 입력으로 넣기 위한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 여기 마지막에 나온 아웃풋을 한번 폴리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을 다시 한번 리쉐입을 해서 스파시오 템포럴 텐서 형태를 얻는 결과를 여기서는 지금 비전 프리페럴 마지막 단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페리페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 이 워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인코딩, 압축 인코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바이트 페어 기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다시 언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서브 네트워크를 거치고 거기서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비전과 마찬가지로 한번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여기서도 스파시오 템포럴 형태로 리쉐입을 하는 것으로 비전 퍼리페럴과 랭귀지 퍼리페럴에서 아웃풋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냈었던 퍼리페럴들 부분에 있어서를 이제 다음 단계인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 쪽으로 입력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코더와 디코더가 연결된 그냥 오토 인코더 형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부에서 인코더, 디코더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인트로덕션 쪽에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디코더 부분에 있어서가 약간의 조금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인코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앞에서 퍼리페럴 네트워크에서 나왔었던 입력 부분에 있어서를 이제 채널이 동일한 형태고, 이제 위드스 헤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맞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입력을 컨캐티네이션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컨캐티네이션 시킨 거랑 그다음에 각 태스크별로 부여된 코드 번호를 같이 컨캐티네이션 시켜서 그것들의 배설을 다시 한번 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다시 한번 리쉐입을 하게 돼서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거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를 스파셜 캐시라고 여기서는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 스파셜 캐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리쉐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타임에 대해서 언롤링을 한 경우에 스파셜 캐시라고 언급을 하면서 템포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나왔었던 포디멘절 텐서를 다시 한번 타임축 부분에 있어서를 어 스파셜 부분과 타임 부분에 있어서를 합쳐서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템포럴 인코더 형태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를 이제 템포럴 캐시라고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결과 부분에 잠깐만, 네. 잠깐만. 여기서 네. 내가 코멘트 하나가 보면은 여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지금 말로만 하고 네. 여기 그림이라든지 수식적인 설명이 없어서 네. 굉장히 지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지금 변형이 된 건지. 변형됐다고는 하는데 거기 네. 지금 이 설명이 지금 여기 우선 슬라이드에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예. 일단 제가 앞으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고. 예. 안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네. 말로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거든 지금.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논문상에서도 지금 템포럴 인코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수식 연산이 어느 정도 소개는 돼 있는데 스파셜 캐시를 처음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좀 수식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코드를 공개하고 있어서 코드를 조금 따라가면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방금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자료를 추가를 해서 미리 언급을 했어야 됐는데 네, 제가 좀 자료를 부족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예. 그리고 인코더에서 나왔었던 아웃풋 결과인 템포럴 캐시와 그리고 스파셜 캐시 이 두 개를 입력을 해서 이제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이 디코더 입력으로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디코더 형태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쭉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형태와 거의 유사하지만 중간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가 템포럴 캐시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 멀티헤드 어텐션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스페셜 캐시가 들어가는데 이 스페셜 캐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게이티드 멀티헤드 어텐션 형태를 갖추게 해서 여기서 하나의 웨이트 값을 통해서 스페셜 캐시를 반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트랜스포머와 이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일단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스파셜 캐시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차후에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부분에 있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아웃풋을 얻는 부분에 있어 이 모델의 최종적인 아웃풋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이 멀티태스크 러닝 부분에서를 좀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라디언트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호그 와일드 어프로치 방법을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인데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지금 해당 모델 부분에 있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태스크 러닝 부분에 있어서 수행한다 하는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4가지 태스크 형태로 나누었는데 일단은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 그리고 이미지 캡처닝,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비디오 액티비티 리코그니션을 적용을 했는데 일단은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스피치 리코그니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이미지 캡처닝은 MS 코코 데이터,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은 VQA 2.0
데이터를 적용을 하였으며 비디오 액티비티 리코그니션은 HMDB를 적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험 부분에 있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최신 기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와 좀 비교를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파트 오브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최신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for the advanced spectrum post takeup을 얘기를 하고 있고, 캡셔닝과 VK 부분에 있어서는 버텀업 앤 탑다운 어텐션 논문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액티비티 리코그니션은 투 스트링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실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옴니넷 부분에 있어서 멀티태스크를 적용한 경우와 멀티태스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멀티태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가 실제로 다른 아래쪽에 있는 옴니넷 관련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문의 저자들이 이 실험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간단하게 컨셉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파라미터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각 개별적인 모델들을 적용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멀티태스크 형태를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부분에서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이거를 각각 적용하는 것보다 멀티태스크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성능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특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3개, 즉 파트 오브 스피치, 비주얼 캡셔닝,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를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액티비티 리코그니션까지 다 추가한 경우, 즉 멀티태스크 러닝 3개를 쓴 경우에 4개를 쓴 경우 부분에 있어서 3개를 쓴 경우가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액티비티 리코그니션의 데이터셋 자체가 좀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 논문 저자들이 이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액티비티 리코그니션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한 결과를 보인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한 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 논문상에서 조금 가장 이 논문 저자들이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 갖고 차일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했기 때문에 제로샷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제로샷 러닝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지 않았던 태스크, 즉 언신 태스크 부분에 있어서를 비디오 캡션인가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액션 레이블이 이제 라이딩 바이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디오 캡셔닝 부분에 있어서는 A man riding a bike down the street 해서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세 번째 결과 같은 경우 조금 잘 안 나온 케이스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비주얼 캡처 앤서링은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비디오 캡셔닝이나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가 이미지 캡셔닝 그리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태스크가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입력이 들어가서 처리되는 프로세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신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게 좀 의문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언신 태스크보다는 약간의 공통 영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보상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샷 러닝 부분에 있어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 그 네, 전 슬라이드에서 네, 여기 제로샷 러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reuse pre-trained network for unseen task.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4가지 태스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스트럭처인데 네,
그러면은 프리-트레인 된 거는 그러면 몇 가지 태스크를 한 거죠? 그럼 프리트레인 한 거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네 가지 태스크, 파트 오브 스피치, 액티비티 리코그니션, 이미지 캡셔닝,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다 네, 이 멀티태스킹에 네, 가능한 건데 여기 지금 제로샷에서는 얼핏 얘기하기로는 이 해보지 않은 태스크. 그런데 여기 고른 태스크가 뭐냐면은 여전히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unseen task라는 게 여기. 언신 태스크라고 하는 것이 비디오 캡셔닝,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비디오 네, 아니면 비주얼이 아니고 네, BQA가 아니에요. 네, 아, I see. 오케이. 그러면은 트레이닝은 네 가지 태스크를 다 했었던 거고 원래가.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비디오 피드를 넣었을 때 캡셔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제안한 센트럴 뉴럴 프로세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파셜 캐시와 링크 어레이 부분에 대해서를 한번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부분에서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링크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스파셜 형태의 캐시와 그다음에 템포럴 형태의 캐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정보를 다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논문에서 제안했던 옴니넷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했었던 것과 그다음에 링크 어레이를 넣거나 넣지 않는 경우, 그다음 스파셜 캐시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실험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멀티태스크를 한 경우와 멀티태스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네 가지 태스크, 즉 파트 오브 스피치, 이미지 캡션이, 비주얼 캡처 앤서니, 액티비티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일단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옴니넷 그리고 링커레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크게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지금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스파셜 캐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셜 캐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 아, 발표를 진행하니까 제가 이 내용 부분을 갑자기 조금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스파셜 캐시 부분에 있어서가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했었던 것이 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가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나지 않아 갖고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차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제안했었던 모델 내에서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를 비교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 내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 멀티태스크 러닝 기반으로 해서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를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멀티플 태스크에 대해서를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라미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어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언신 태스크, 즉 제로샷 러닝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카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 전 슬라이드로 아, 가면은 네, 이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라는 게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넣어뒀을 때나 뺐을 때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가 이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라는 걸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건데 이 스페셜 캐시에 대해서 이 확실히 큰 효과가 있는 게 여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나타났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스페셜 캐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사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더 덧붙인 거는 뭐냐면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링크 어레이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나타나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다 논문을 작성하면 알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 큰 구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그런 논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라도 여기 연구원들한테 다 같이 좀 쉐어를 해줄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토픽이에요. 네. 특히 이 멀티태스크 그리고 여기서 보는 비전하고 랭귀지를 같이 융합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가는 방향도 여기에 굉장히 동일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논문이지만 조금 더 파헤치고 그리고 충분히 습득함으로써 남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 이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 테이블을 보면 네. 그 without link array하고 omni넷하고의 그 퍼포먼스는 그 큰 차이는 없는데 네. 그렇죠? 맨 오른쪽에 그 휴먼 액티비티 쪽에만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네. 그 아래 이제 without spatial cache 관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게 이제 링크 어레이하고 스페셜 캐시가를 통해서 그 암니 네트를 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가 아까 슬라이드 맨 앞쪽에 있었나요? 다시 네. 한번 그 아키텍처 한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아키텍처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자 하는 그 멀티 모달리티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 우선은 코드가 좀 공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방향에 맞춰 수정을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까 최종적인 결과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성능이 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모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센트럴 유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변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민정기 연구원이 이거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부분이 어디야? 그게 뭐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 이미지 캡처닝이면 이미지 캡처닝 모델, 비주얼 캡처 앤서링이면 비주얼 캡처 앤서링 모델, 파트 오브 스피치면 파트 오브 스피치 모델에서 각각 단일 모델별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실제로 사람의 그런 뇌, 감각기관과 뇌의 프로세스 형태를 모방을 했다, 흉내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뇌라고 하는 것이 복잡해서 조금 소명은 안 되었지만 뭔가 하나의 데이터 자체를 중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감각기관들이라고 하는 그런 서브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델 자체가 실제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을 때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실 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연구재단 과제의 네, 그 주제잖아요. 네, 중견 과제 주제. 네, 민정기 연구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중견 과제의 그 주제가 바로 이러한 그 중앙 뭐 하여간 센트럴라이즈드 된 그러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 모델이 이제 오디오 콜텍스하고 비주얼 콜텍스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인데 네, 그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옴니네트 모델하고 네, 굉장히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중견 과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재구현해가지고 적어도 그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이라든지 또 내지는 감정, 이모션에 대한 거, 멀티모달리티 그 두 개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구현해가지고 한번 조금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상현 연구원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이러한 그 구조의 아키텍처를 그 하여간 코드가 있다 그러면 네, 뭐 그냥 피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디코더 부분에 게이티드 어텐션, 그러니까 게이티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게이트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 부분에 설명, 있어서는 네, 그 트랜스포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 아니고 트랜스포머 수식 부분에서 거기다가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웨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게 네, 게이티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다라고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게이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게이트를 그 안에 적용하는 연산이, 네, 네, 게이트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스파셜 캐시 네, 스파셜 캐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게이트 형태가 적용된 것으로 논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게이티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 있어서가 스파셜 캐시와 관련 연동이 돼갖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부분에 있어서 논문에서 언급은 없어서 이건 한번 실제로 코드를 확인해가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뒤쪽에서 아까 제가 어블레이션 스티 부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었던 스파셜 캐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더 없으시면은 그 제가 설명을 못 드렸었던 어블레이션 스터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연구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